안녕하세요. 저는 특별한 사연을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통해 많은 위로와 용기를 얻습니다. 저는 결혼 후 아이를 얻는 일이 어렵다는 상황을 겪으셨고, 그로 인해 직장을 그만두고 자신의 건강을 챙기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아프네요. 하지만 엄마의 사랑과 헌신으로 아이를 키우시는 모습은 너무나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다시 일자리를 찾아가며 힘들었던 경험을 듣고 마음이 아프지만 노력 끝에 얻은 일자리에서 열심히 일하시며 아이를 키우시는 모습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노력과 희망으로 자본을 모으시는 모습은 참으로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굉장히 특별하고 대단한 엄마이시며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힘내시기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아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영업이라니 젊었을 때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상황이 닥치자 제가 잘 해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이런 저를 마땅치 않게 생각했죠. 그 이유는 단순히 영업직이라거나 일자리가 보잘것 없어서가 아니라 제가 돈을 벌러 나가는 것 자체를 마땅치 않아 했습니다. 아, 오늘도 배달 나갔다 왔어요. 아이 몇 번을 이야기하는 거야? 대체 그냥 집에서 계속 아이를 돌봐주면 안 돼요? 우리 엄마까지 불러다가 애를 보게 만들고 내가 돈을 벌어야 하냐고 내 월급이 작다고 시비를 거는 거야? 남들은 와이프를 보고 밖에 일하라고 한다던데 당신은 나가지 말라고 하네요. 아, 그리고 아이는 나 혼자 봐에 당신은 밖에서 돈을 벌어와도 아이를 돌보는데 손 하나 까딱 안 하면서 이제 나 혼자 독박 육아다라는 소리를 듣네요. 그리고 어머니가 먼저 얘기하셨어요. 애를 돌볼 테니까 지금부터라도 다시 일 시작해보라고 부탁한 것도 아닌데요. 그리고 당신이 월급이 작아서 난 안 했던 일을 하는 거예요. 잊으셨나 보네요. 나도 원래 엄연한 직장 다니던 사람이었는데 당신이 그렇게 계속하니까 오히려 내가 가졌다고 일을 그만두려고 했던 게 후회되려고 해요. 당신 어머님만 힘들고 나는 와서 애를 돌보는 게 힘들지 않아요. 당신도 힘들지 않니? 집에만 오면 쉬는 거잖아. 진짜 엄마가 되어서 자식이 후회한다니까? 아이가 엄마와 떨어져 있으면 유대감도 못 쌓고 나중에 잘못되면 후회 안 할 거라고 자신 있니? 아이랑 유대감 쌓아야 하는 것 나 혼자인 줄 알아? 우리 애는 아빠 없이 자라니 아빠라고 해서 유대가 많아도 돼야 한다는 줄 알아? 당신처럼 어릴 때 못 알아듣고 손만 많이 가니까 아이랑 놀아주지도 않고 봐주지도 않는 아빠들 많아. 그 아빠들 나중에 어떻게 될까 알아? 많은 돈 하다가 말통해지면 그때 갑자기 아빠 노릇 탄압하고 친해지려고 하는데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아빠랑 못 친하기로 했어. 가까워지지 꼭. 당신처럼 어릴 때는 아이랑 놀아주지도 않은 사람들이 나중에 아이가 자기한테 거리 둔다고 서운해하더라. 뭐 그러더라. 아주 육아 박선 줄 알겠다. 어제 TV에서 그랬어. 아빠들도 아이랑 유대감 쌓아야 한다고. 근데 당신 입에서 유대감 얘기가 나올 줄이야? 그리고 내가 너보다 나을 것 같아. 아이를 한두 번 데려가서 울리거나 불이 나게 할 줄 아는 애들도 있고 나한테 안겨주고 올 때 달래주지 못한 거 내가 몰라. 자기네 우는 거 달래어줄 줄 모른다고. 누구는 태어날 때부터 잘했다고 알아. 유대감은 지금부터 쌓는 거야. 유대감에 대해 당신이 뭘 아는지. 내가 언제? 우리 연우는 하는 것을 후회했다. 회사를 그만둔 것을 후회했다고 했어? 사소한 말을 돌려 말하면서 나에게 유감을 줄 생각하지 마. 남편은 내가 일하는 것도 불만이고 아이를 돌보지 않는 것도 불만이고 내 엄마를 힘들게 하는 것도 불만이었어.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자신이 조금 더 힘든 것을 견디는 건 불쌍한 것을 싫어하는 이기적인 사람이었어. 이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얼마나 싸웠는지 모르겠어. 그렇지만 내가 너무 참지 않고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서 다행이야. 게다가 시어머니는 오히려 내 편이었어. 경력이 끊겨서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어려워하고 속상할 때마다 어머니는 위로하고 더 알아보라고 격려해 주셨어. 그 덕분에 나도 포기하지 않고 여기저기 일자리를 찾아다닐 수 있었고 어느 날 한 건데 주문이 들어왔어.
주소가 남편의 회사인 것이야. 부서 이름을 보니 남편과 같은 곳이 아닌 것 같았어. 그냥 회사에서 마주쳐도 인사할 생각은 없었고 그 회사로 배달을 가면 남편이 시비를 걸 것 같아서 말해주는 것은 괜찮은 선택이었어. 벌써 어떻게 싸울지 상상할 수 있었으니까 말이야. 그래서 남편에게 말하지 않고 계약을 하러 갔어. 남편이 일하는 부서는 6층이고 주문한 사람들은 2층에 있는 사람들이었어. 층이 다르고 상대할 일이 뭐가 있더라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영업을 더해서 우리 아이를 부족함 없이 키우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어요. 매일 점심 이후 2층에 있는 직원들에게 음료를 배달하러 다니기 시작했어요. 배달을 시작한 지 일주일 되던 날, 열받고 참혹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날은 유독 엘리베이터가 오지 않았고, 그때 비상 계단을 올라가기로 결정했어요. 가끔 그랬던 일이 있었기에 이번에도 그랬어요. 2층에 도착해 문을 열려고 했을 때, 바로 위층 계단에서 누군가가 이야기하는 목소리를 들었어요. 그 이야기하는 목소리가 익숙해서 어쩌다 열려던 손을 멈추고 서 있었죠. 남자와 여자가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가 들렸고 그 목소리는 매우 익숙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제 남편의 목소리였죠. 그때 저는 자연스럽게 눈을 크게 떠서 서 있었어요. 왜냐하면 왜 비상 계단을 선택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당당히 빈 사무실로 가라고 할 수도 있고 왜 이렇게 불안한 곳에서 만나자는 걸까요? CCTV도 있고 누군가가 들어오면 함께 나와야 할 텐데 더 수상하게 여겨졌어요. 또한 언제 누가 나타날지도 모른다고 생각되어 있습니다. 더욱 스릴 있고 재밌게 보는데 내가 회사 사람들 모두 다 하는 것 같아 내가 형과 그렇게 하는 것이 안다 해서 누가 뭐라 할 것 같으니 뒤에서 까다로운 말을 듣고 그러면 본능적으로 이해했어요. 이 두 사람이 현재 즐기고 있는 미래를 느껴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대로 계단을 하나 더 오른 후에 눈이 돌아갔어요. 쿵쿵거리는 발소리가 들려 이 두 연인도 또한 깜짝 놀랐어요. 계단을 따라 오르자 두 사람이 나와 눈이 닿았을 때 급하게 옷을 정리하고 일어섰어요. 남편은 나를 보고 깜짝 놀라서 물었어요. 당신은 여기서 왜 있어요? 당신은 누구야? 아니요, 저 여자는 당신의 부인이에요. 아, 여기서 주스를 배달하러 다니나 봐요. 여자가 속상한 듯이 나를 위아래로 쳐다보면서 씩 웃었죠. 어처구니 없어서 가짜 이야기 같았어요. 다른 사람의 남편이랑 얼마나 가깝게 있으면 누가 누구를 조롱하고 있는지 미쳤고 더러운 것들이 회사에서 이렇게 했어. 그것도 당당하게 비상계단에서 스릴을 즐기며 바람을 피우며 있어요. 나는 그 자리에서 남편을 귀싸대기하고 사타구니를 발로 차버렸어요. 그 후에는 사장의 딸이라며 찬양하면서 여자에게 돌진했죠. 머리카락은 한 가닥이라도 뽑아버리고 싶었어요. 어쩌면 며칠이 걸릴까 신랑과 사다치는 사람이 있는지 아래를 붙잡고 떨어지며 남편이 응거주곤 일어나 나에게 소리쳤다. 곧 나와 이혼하려고 했고 나랑 결혼이 필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계속하지 않을 생각이었다. 사장님의 딸이니까 사장이 될 것이라고 노리며 사람을 괴롭히는 여자같이 살아주는 것은 그만두겠다고 말했다. 이혼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오늘은 이 사정이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자기 남자다운 삶을 살 것이고 깔끔하게 이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나를 부려먹으려는 거짓말을 했다. 나는 살아있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했으나 결과적으로 이혼을 선택했다. 우리 아들에게 다른 여자를 사랑한 이유를 말할 것이라고 했다. 아들이 성장하면 그 이유를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 여자하고 평생 살았어도 너랑 살 이유가 없어. 너도 이해하겠지만 우리 사이에는 아무 감정도 없잖아. 두 눈이 있겠지? 지금 너랑 그 여자를 봐봐. 이렇게 된 거 이해하면 더 이상 미뤄갈 필요 없어. 아마 하늘이 이혼을 해도 괜찮다는 신호를 줬을 거야. 그러니까 이혼하자. 이번 주 안에 서류 작성해서 제출하자. 여보야, 머리 괜찮아. 괜찮아. 왜 이렇게 불편해? 우리 와이프가 왜 그렇게 말을 못해?
지금 이혼하면 좋겠네. 걔 자리에서 계속 놀고만 있어? 미쳤어. 어른들이라고. 이 화상은 도대체 몇 살짜리야? 10살 차이 나는구나. 10살 차이도 크지. 미래의 사모님이 운명이야. 오늘은 내가 사장 딸이라고 설치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아들은 다 내 것이 되겠지? 그 인간이 미쳤어. 이렇게 말하면서 불륜녀를 안덕하고 있는 것 자체가 역겨워. 이거 말도 안 돼. 이렇게 불미스러운 얘기하면서 한 손은 불륜녀에게 올려놓고 있어. 아무리 참는다고 해도 너무한 것 같아. 어이없다. 토라지도 없어. 그렇게 웃겼어. 아이 낳았으니 유세를 떤다는 건 이해 못 가. 사실 주제라고 설치하는 건 남편 자신이었어. 회사 다니게 해주고 월급 받게 하는 것도 그 사람 덕분이야. 사실 회사 사장님은 어릴 적에 저희 부모님과 친했던 사이였어요. 내 부모님은 동네에서 금은방을 운영하시고 사장님은 옆에서 복덕방을 운영하셨어요. 우리 동네의 이웃들 사이에서 제일 먼저 태어난 아이였기 때문에 많은 사랑을 받았고 특히 사장님은 저를 아주 좋아해 주셨어요. 부모님께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복덕방 아저씨가 가게를 잠시 돌봐주시고 저도 함께 도와주셨죠. 그래서 저에게는 삼촌 같은 존재였어요. 그러던 중 사장님은 복덕방을 정리하시고 다른 사업을 시작하셨어요. 그 사업이 유망하게 성장하면서 사장님은 중소기업 사장이 되셨죠. 그 당시에 제가 20대 초반이었는데 사장님은 주정아, 내 회사에 들어와서 배워보겠니? 라고 제안하셨어요. 하지만 나는 다른 회사에서 일하고 싶었고 사장님과 함께 일하길 싫어했어요. 아저씨, 다른 회사에서 일하면 민망하고 부끄럽고 신경 쓰여서 일을 못해요. 아저씨한테 민폐를 끼치기 싫어해서 걱정돼요. 제가 주임할게요, 아저씨. 네, 정말 괜찮아요. 가만히 보면 참으로 야가 빠진 구석이 없어서 삶이 정말로 힘들 걸까? 아닙니다. 오히려 잘 되어가고 있어? 곧 큰 결과를 얻겠구나. 그렇지 않아도 보통 어렸을 때부터 너무 우직하고 그래서 미련 곰탱이라고 불린 적도 있잖아요. 하지만 아저씨는 더 매력적인 우직한 미련 곰탱이로서 좋아요. 성실하고 꾸준한 모습 때문에 아저씨가 운영하시는 회사가 잘 나아가니까 내가 들어와서 일하라는 말을 종종 하셨어요. 하지만 그와 같이 일하거나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죠. 내 분야가 아니었기 때문이고 또한 아는 분 밑에서 일하는 건 걱정스러웠고 부담스러웠어요. 괜히 들어왔지만 일을 맡겨도 제대로 못하고 기만을 주면 어떨까요? 아저씨를 보기도 민망하고 부끄러워요. 아저씨도 나와 친하다는 사이다 보니 다른 직원들과 다르게 제 얘기를 하거나 그런 일이 생길 리도 없을 거고요. 서로 불편해지는 게 싫어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기로 했었죠. 그러다가 아저씨가 딸을 어학연수로 해외로 보내고 잠시 놀러 오실 거다 했어요. 제 딸은 이번에 초등학교에 들어가거든요. 기회가 될까 해서 미국에서 공부를 하게 해보려고 중학교까지 마치게 할까 해요. 유정이도 시간이 되면 놀러와요. 비행기 표는 아저씨가 쓰실 거니라고 하셨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친구가 있는 곳에 가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 마음도 편하고 걱정도 덜 할 거예요. 그런데 아저씨는 딸의 어학연수를 위해 미국에 가셨다가 10년 동안 연락이 끊겼던 적도 있었답니다. 그 당시 저는 제 남편을 만나 결혼했어요. 아저씨는 먼 거리라서 오실 수 없어서 부모님을 통해 제 결혼 소식을 들었고 축의금을 보내주셨어요. 제 남편은 고향에서 아는 분이었는데 복덕방을 운영하다가 사업이 번창해 부자가 되셨어요. 최근에도 축의금을 보내주셨답니다. 정말 예쁘게 성장한 아기였던 제가 자랄 때 가장 사랑받은 사람 중 하나였어요. 아저씨가 미국으로 떠나도 그렇게 있지 않아 축의금을 보내주셨다고 해요. 아저씨 정말 멋지시네요. 아저씨는 미국에서 부자가 되었나 봐요. 복덕방을 정리하고 사업을 시작한 것이 크게 번창해 회사가 엄청 커지셨나 봐요. 지금은 존경받는 사장님이시죠. 나는 대신의 입장에서 들어와서 일할 생각이 없냐고 이야기했지만 나는 그를 싫어한다고 말했다.
왜냐하면 나는 당장 일자리를 받아들일 생각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 회사에서 일하라는 제안을 받으면 좋을 것 같지만 나는 현재 너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어서 이야기이다. 아이 사장도 정말이지 도태된 것 같고 대체 어떻게 사원을 대우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아, 이번에 우리는 조금 있다가 연휴가 다가오는데 보너스도 아마 받지 못할 것 같다. 돈이 없다는 얘기만 하면서도 직원들을 야근시키는 건 매번 무서운 일이다. 야근 수당도 주지 않으면서 말이야. 택시비는 어떻게 하라고, 택시비가 적지 않은데. 아, 우리도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야 하는데, 당신의 회사도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데, 사장의 능력이 부족해서 큰 문제인 것 같네. 당신이 나를 고생시키지 않으려면 내가 열심히 일해야 하는데, 당신도 내가 이런 곳에서 일하기 때문에 걱정되는 면이 많이 있다. 내가 이렇게 불평을 했던 것에 대해 미안해. 아저씨가 준 축의금을 받으면서 자연스레 남편의 일소리가 나왔고 나 역시 순간적으로 그 고민이 있었어. 아저씨에게 남편의 일을 부탁해볼까 생각했어. 결혼이 다가오니까 어쩔 수 없이 열린 마음이 생겼어. 그래서 나는 남편을 몰래 미국으로 함께 가려고 했다. 그 아저씨가 잘 지내시냐고 유정이가 물었어요. 그리고 미국 생활이 어떠냐고 물었는데 아저씨는 10년 넘게 살았으니까 적응은 다 됐다고 대답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유정이가 한국에 가려고 하는데 아저씨가 미국에서 결혼 선물을 사다 주면 좋겠다고 생각하더니 유정이의 결혼을 축하한다며 증오를 했어요. 유정이는 결혼 선물은 필요 없다고 해서 아저씨가 준 내 아저씨도 너 결혼한다는 거 축하한다고 말해서 아저씨가 결혼 선물을 줄까 고민하더니 필요 없다는 소리에 감사하다고 말했어요. 유정이는 미국에 살고 있는데 회사에서 더 배우고 싶다는 부탁을 해서 전화했어요. 아저씨는 배우기만 하면 금방 잘할 수 있다고 말해주고 내일 이야기해서 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해서 유정이는 자신 있는 남편의 면접을 주선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아저씨는 유정이 남편을 도와주려고 면접 자리를 만들어주기로 했어요. 유정이의 남편이 성실한 친구이기 때문에 아저씨가 도와주기로 결정했어요.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너를 거절할 때는 한사코 거절했는데 이제 남편에게 면접을 봐달라는 부탁을 받았어요. 나는 유정이가 어릴 때부터 내게 소원을 부탁한 적이나 혼자 아쉬운 소리를 한 적이 있었나 본 적이 없어. 사람들이 부탁을 할 때 그 이유는 항상 있다고 생각해. 나는 걱정하지 말고 부탁을 들어주기로 했어. 우리 남편은 결국 그 회사에서 일하게 되었어. 그 후로 남편의 삶은 바뀌었지만 이제는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해. 나는 아저씨에게 전화를 걸어 남편을 취직시켜달라고 부탁했지만 결국 문제가 생겼어. 아저씨는 얼마 후에 전화를 받았을 뿐인데 문제가 발생했어. 나는 우리 모두를 위해 말을 하기로 했어. 저는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아저씨 잘 지내시죠? 전 유정이에요. 오랜만이에요. 고래고래, 아저씨 잘 지내세요? 너는 어때? 연우는 잘 자라고 있어? 연우, 그면 조금 해도 잘 살길 바래. 다시 직장을 찾아야 하는 걸로 알고 있어? 이제는 사양하지 말고 회사에 들어와서 배우면 금방 잘할 수 있어. 아니에요. 아저씨를 만나면 죄송해할 일이 없어. 부탁 하나만 드리고 싶어요. 비상계단에서 아저씨 목소리가 스피커폰으로 울리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제 행동을 이해 못할 것 같았어요. 황당해하며 제 짓을 많이 쳐다봤어요. 반면에 사장의 딸은 조금은 알아차리는 듯했어요. 정말로 다르더군요. 아빠 목소리를 알아차렸어요. 정말 깜짝 놀라서 말이 안 나오고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우리 아빠를 어떻게 알아 그러면서 묻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남편에게 조용히 속삭였어요. 자기야, 와이프가 뭐 하는 사람이야? 그냥 녹즙을 배달하는 사람이 아니야? 이 여자는 지금 핸드폰으로 어떤 사람과 이야기하는데 우리 아빠처럼 들린다고. 나와 아빠를 아는 사이 같아. 자기야, 그게 무슨 일이야? 이 여자가 아빠의 번호를 어떻게 알았어? 아, 그럼 사장님과 직접 대화한 적이 있어요.
아이고, 소중한 어느 날에 정말 누구와 통화 중이에요? 에이, 박유정 씨, 시끄럽게 하지 말고 조용히 이혼해달라고 그러니까 또 어떤 쇼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시끄러워도 이 회사는 내 것이니까. 제 남편이 하는 얘기 좀 들어봤어요. 그래서 전화드렸어요. 제가 생전에 처음으로 부탁한 거 기억하죠? 제 남편 면접 한 번만 봐달라고 했었어요. 결혼도 했는데 제 남편은 자리도 못 잡고 우웅우웅 하고 있었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남편도 한석호 닮은 표정을 지었어요. 지금 둘 다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 것 같았어요. 물론 아직 기억하냐? 내가 그렇게 말했을 때 둘은 아무 응답도 안 했지? 거절했었는데 오랜만에 연락 와서 그런 부탁을 한 거잖니? 제 남편 면접 한 번만 봐달라고. 웃긴 걸 또 대단한 걸 겪은 건지 몰라. 아직도 가끔 나온다는데? 그러나 그 부탁은 왜 이제 와서 물어봐. 그 부탁한 게 그런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짓을 저질렀다고 아저씨의 회사에 이런 어려움을 일으키기 위해 제 남편 면접 봐주라고 부탁한 거야. 그래서 이런 상황에 죄송하고 이제라도 제 손으로 똥을 치워야겠다고 생각해서 부탁드리는 거야. 그게 무슨 혹시 불순한 행동이라는 것이 유정아. 유정인이 남편 놈이 내 딸이랑 그렇고 그런 사이라는 말이야. 아니지, 유정아. 아니 내 딸이야. 지금 그럼 10살도 훨씬 넘었고 그것도 유부남이랑 할 짓이 없어서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거야? 네, 아저씨 사실로. 그리고 그것을 나 오늘 목격하게 되었어. 나도 아저씨 딸은 처음 본 거지만 참 이쁘고 큰 아이가 유부남이랑 이러고 있다는 건 너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어이가 없는데 아저씨가 와서 혼내실 것 같아. 아빠 불순한 거 아니야. 우리는 사랑하는 사이야. 이 사람이 그 여자랑 이혼하겠다고 이미 이야기했어. 그 여자가 일부러 이혼 안 해주겠다고 버티는 거라고. 아빠, 그 여자 말을 믿지만 아빠가 그 여자랑 어떻게 아는 사이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여자가 이상한 사람이야. 제가 전한 소식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던 아저씨가 어버버하며 상황을 파악하려고 애를 쓰고 계셨고 더 설명을 하려던 내게 다가오던 건 아저씨의 딸이었어. 아저씨의 딸은 내가 쥐고 있는 휴대폰을 대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도 내 손에서 핸드폰을 빼앗으려 하고 있었어. 긴 날엔 너 지금 유부남이랑 불장난하고 있다고 내 입으로 밝히는 거야? 내가 너 그럼 부유장난이라고 나와서 길러 넣어줄 것이라고 알아? 내가 너 이렇게 막 살라고. 연습을 많이 했고 힘들게 돈을 벌어서 너를 지원해 준 걸 알아? 언제나 변함없이 나이를 먹어도 철들 시간이 언제 올지 궁금하지. 가정이 있는 남자를 만나 아빠 놀리는 짓은 아니야. 나이가 들어도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어. 이 사람도 날 사랑하고 내 얘기를 들어봐. 죄송한데 제 남편은 여기서 사장 자리를 꿈꿔왔는데 무언가 불순한 의도가 있어 보여서 빨리 알려드리고 싶어. 아마도 아저씨도 들었을 거야. 그는 이미 여기에 사장인 척을 하는 거, 나의 남편과 아저씨의 따님 사이에 이상한 관계가 있어서 일단 뛰어가서 남편을 잡았어. 그러더니 남편은 말했지. 이 여자는 사장의 딸이라며 건들지 말라고. 그래서 아저씨가 나를 둘러싼 상황을 알았을 텐데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 어떻게 소개해야 할지 모르겠어. 사장님, 절대 아닌 거예요. 그런 일은 전혀 없어. 난 나린이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어요. 그게 시사자의 입장이었습니다. 현재 유정이라는 아이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정말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한다면 혹시 자녀에게 어떻게 말할 것인가요? 아이가 나중에 커서 알게 되면 큰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자네는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 것이냐? 아버지가 어머니를 버리고 다른 여성과 사랑에 빠져 이혼한다고 해서 아이가 알면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그럴 수는 없는 사람인데 나는 내 자식에게 나의 사업을 전달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죽은 뒤에도 누군가를 찾아 결혼할 것입니다. 아저씨는 얘기했어. 고의로 아이나 아내에게 남편을 놔두지 말라고. 그러자 아저씨의 딸도 남편도 당황해서 입을 다물었다. 아니라니,
회사 주님 말도 안 키면서 그러다니 날인이나 다른 사람을 버리려 하면서 아저씨도 그 이유를 말해달라고 요구했어? 아무리 그래도 나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정말로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회사를 소홀히 본다든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남편은 변명을 하려 했던 것 같네요. 적당히 헤매며 이야기를 해보려고 했지만 도저히 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던 것인지 무엇인지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말들을 뱉으면서 입을 꾹 다물었고 조용해졌어요. 자신이 생각해도 말이 안 맞고 어이가 없었을 테지요. 결혼 9년 차의 자녀와 아내가 함께 살고 있을 때 본인의 아이를 버리고 딸에게 오겠다고 하면 어느 부모가 좋아할까요? 그런 인간을 딸의 시부모로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겠죠. 자신의 아이를 한 번 버린 남자가 2번 버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대부분 어른들도 그렇게 생각할 것이에요. 바람피는 사람들은 이런 면을 왜 생각하지 못하는지 참 무섭네요. 자신들은 다르다고 확신하는 것도 어리석고 웃긴 일이죠. 아저씨의 딸 역시 남편이 입을 꾹 다물고 있어서 눈을 멍하니 두고 있는데 아내도 마땅히 할 말을 찾지 못한 남편만을 노려보며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아저씨, 일이 이렇게 된 것에 대해 죄송합니다. 어차피 이혼을 하기로 했으니 이젠 나의 남편도 아니고 나를 신경 쓰지 마세요. 상당한 징계 처벌을 내려주시면 됩니다. 아이를 버리는 사람은 천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 부탁을 한 걸 진심으로 미안해해요. 아니, 내가 잘못한 게 무엇이겠어. 잘못한 사람들은 있지만 나야말로 너를 잘못 키워 죄송하구나. 금이야 웃기지. 진심으로 키워놓은 것 같더니 어찌 그런 행동으로 내 가정을 망가뜨리냐. 안타깝겠지만 너도 마음을 추스르고 어떤 일이든 연락해. 그렇게. 아저씨는 자신의 딸이 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실에 크게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였어. 한편으로는 미안하기도 해. 내가 그 남편 놈을 회사에 입사시키지 말았어야 했는데 아무리 서로가 아니라 해도 어딘가에서는 바람을 피웠을 거란 생각이 들어 마음이 복잡했어. 알려주는 행동 자체가 찝찝했고 미안했지만 영원히 감추진 못할 것이었고 언젠가는 알게 될 거라 생각했어. 진정한 사랑이야 라고 외쳤던 두 사람의 행동이 아직도 이해가 안 가서 가끔 생각이 나오 그럴 때마다 씩씩하게 웃음이 나와. 어째서 바람을 피워도 다른 이의 마음에 상처를 줄 이야기를 하며 자신은 사랑이라 말할까? 성질 좋은 아저씨 밑에서 어떻게 그런 딸이 생긴 걸까? 그것도 충격이었어. 전화를 끊고 그 둘에게 소리쳤어. 비상계단에서 기분 좋았을 때는 좋았겠지만 이젠 어떻게 아이를 낳고 유세하는 등의 행동을 하겠냐. 녹즙 배달 아줌마와 같을 거란 생각이 드는 존재들. 너희는 결국 낙하선이거나 이 회사에 들어올 자격이 없어. 한심한 남자가 뭐가 좋다고 빌빌댈 예정인 내 남편 놈이랑 내 노란불 불륜이나 저지른 너랑 참 끼리끼리 잘 만났다. 이혼 소송 갈 거니까 위자료 준비 넉넉하게 해도 안 그러면 우리 연우한테 아빠 노릇도 못하게 될 거니까 어디 한번 잘 수습들 해보라고. 난 그럼 이만 녹즙 배달하러 간다. 부디 둘이서 평생 잘 먹고 잘 살아라. 다른 남자, 여자 만나서 민폐 끼치지 말고. 남편은 멀어져가는 저를 보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 여자애와 저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기만 했어요. 저는 그 길로 아이 데리고 친정으로 왔어요. 부모님께도 이 사실을 전부 털어놓았죠. 저희 엄마도 그 길로 바로 시어머니께 연락하시더라고요. 그 바람에 시어머니께서 남편한테 난리를 치셨대요. 고객에 미쳤다며. 저희 살던 집에 있던 남편 놈 골프채까지 꺼내 휘두르셨다더라고요. 유정아, 내가 내 아들을 잘못 키워도 한참 잘못 키웠다. 내가 너한테 면목이 없어. 한참 부족한 우리 아들한테. 아니, 내가 어떻게 해줬는지. 내가 얼마나 잘하는데 염치 없어서 이혼만은 참아달라 말도 못하겠다. 내가 이놈한테 이야기했어? 당장 너한테 찾아가서 무릎 꿇고 싹싹 빌라고 마음 좀 풀고 사도. 너르신께는 내가 다시 전화드리마. 시어머니께서는 그 뒤에 정말로 저희 엄마한테까지 전화해 아들 잘못 키웠다 사과하셨어요. 잘못은 남편 놈이었는데
사과는 시어머니께서 더 열심히 하셨죠. 그날 남편이 집으로 찾아왔어요. 제 엄마는 골프채를 휘둘렀고 그 모습에 놀라더니 겁을 먹었어요. 남편은 저를 보자마자 무릎을 꿇었어요. 유정아, 내가 정말 잘못했어. 한 번 용서해줘. 위험만큼은 다시 생각해봐줘 라고 말했어요. 소송만큼이라도 생각해주면 안 될까? 나 이제 회사도 못 나가게 생겼다고 해. 그는 징계위원회가 열려서 일을 못한다고 했고 그와 함께 나도 위험에 처했다고 하더군요. 저는 거기 회사에 지금 들어갈 수 없다고 말했어요. 제발 이렇게 부탁할게. 우리 연어도 잘 키워보겠다고 했는데 이제 못할 것 같아. 넌 나를 속였어. 회사에 들어가서 바람을 피웠다고 그런 행위 때문에 지금 현실이 어려워진 것 같다고 이어졌어요. 소송만은 제발 말아달라. 이제 설명을 듣고 싶은 거야. 차라리 아빠는 도와줄 만큼은 해줘 그랬어요. 넌 진짜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야? 너를 실망하다니 정말 안타깝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그런 게 아니야? 이제 생활비가 부족하다. 연우 어린이도 정말 그런 것 같아 제가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옷을 사주어야 할 텐데 내가 그 정도도 못하게 되면 정말 너무너무 당신 연우에게 불쌍하겠네요. 당신은 우리 연우에게 불쌍한 모습일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정말 어린아이인 연우에게 이러한 일을 해버린 것입니다. 당신은 아무리 자신의 아이라 해도 이런 짓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아빠로서의 자질이 없는군요. 얼마나 연우가 상처를 받을지 생각도 못했겠죠. 이런 아빠가 뭐냐고요? 당신은 정말 사과해도 능력이 없는군요. 저는 당신에게 이혼을 제안하겠습니다. 위자료와 양육비를 많이 요구할 것입니다. 죄값은 지금 내놓아야 합니다. 그게 아니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이니 어른답게 돈으로 문제를 해결해야겠죠. 이런 식으로 부끄러운 남편에게는 시아버지의 얼굴을 봐서라도 이혼을 진행하겠습니다. 재산과 양육비는 제가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으름장도 내지 않았더군요. 그 뒤로 웃긴 이야기가 있었네요. 회사에서 녹즙 배달을 하던 중 다른 여성분들께서 이야기해 주신 것입니다. 그들이 말했기에 회사 사장의 딸이 유부남과 불륜 사이에 있었다가 비상계단에서 발각돼 유부남은 쫓겨났고 사장의 딸도 떠나야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은근히 아찔한 이야기군요. 아마 그쪽에서는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인 듯 합니다. 업계에서 완전히 찍혔나 봐요. 직장인 어플 같은 것에 소문이 돌면서 암암리에 누구인지 아는 사람은 다 아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 결과 같은 업계로는 이직하기 어려울 것 같았어요. 박봉이고 대우도 거지 같았던 원래 업계 쪽으로 돌아간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본인을 위해 제 경력을 희생한 것에 대한 보답으로 느껴졌어요. 본인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두 번째 기회조차도 주어지지 않는 것이 얼마나 서글픈지 알았죠. 이제 전 남편도 조금은 깨달았을까요? 나중에 사장님이 연락을 주셔서 받아들였는데 금이야 오기야 키운 딸이라 그러고 다녔으니 아저씨도 속상하셨을 것 같아요. 카드도 모두 정지시키고 원룸 하나 구해주면서 내쫓았다더라고요. 네 힘으로 돈을 벌어먹고 살라고 하셨어요. 저보다 한참 어린 아이였는데 아저씨가 딸에게 내린 벌이 정신 차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저씨네 감사팀에서 전 남편을 조사했다고 해요. 컴퓨터부터 핸드폰까지 모든 것을 회수하면서 감사를 진행했는데 아주 중요한 증거를 하나 발견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놈이 아저씨 회사를 진짜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했던 것 같아요. 경쟁업체와 협력업체에는 회사 기밀까지 유출한 내역이 발견되어서 민형사소송까지 당할 일이 생겼어요. 이 정도면 두 사람의 인생이 좀 꼬이게 되었네요. 그 후에 저는 아저씨 회사에 취직했어요. 두 번 다시 그런 사람들을 소개하진 않을 거예요. 주인님은 말 아주시고 교훈을 얻었으며 아저씨는 너가 오고서 일하는 것이 외부인보다 더 믿음직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덕분에 제게는 이 막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어요.
새로운 일도 배우기 어렵지만 얻은 기회이니 소중하게 여기고 노력해 나아가겠습니다. 이야기가 일반적인 불륜 이야기로 재미있게 들어주실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실제로 겪어보니 그렇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제 이야기를 듣는 분들은 이런 사건을 경험하지 않도록 항상 견고하게 걸어가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라며 이렇게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